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자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씻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보니까 10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밖에는 저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퇴근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할까?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를 6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럼 이 친구를 만날까? 요즘에 살이 찐 것 같은데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몸이 좀 으슬으슬 추운데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매 순간의 고민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죠. 이거를 시간 관리라고 부르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큰 통이 있어요. 큰 자갈돌하고 모래하고 전부 다 넣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이야기하면 큰 거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었을 때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중요한 거부터 하고 그 이후에 중요하지 않은 걸 하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야? 했을 때 모두의 가치관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관리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저만의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저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나눠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특히나 제가 공부할 때 저의 좌우명이 진인사 대천명이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진인사 대천명의 뜻을 네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고 네가 할 수 없는 것, 너의 손을 떠난 거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게 제가 시간 관리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그 이외의 결과는 하늘의 뜻에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고민이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고민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의 시간을 쓸 분야와 쓰지 않을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것과 잘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건데,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나에게 2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조세법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법은 제가 잘하는 거예요. 조세법이라는 게 물론 제가 처음 하는 거고 어려운 거지만 저는 이미 행정법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행정소송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세법 강의를 들었을 때는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제가 이제 경영학 공부도 시작을 했는데, 경영학은 대학교 때도 한 번도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그냥 기초적인 단어 설명부터 공부를 해도 너무 어렵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비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제가 잘하는 조세법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게 저에게 훨씬 더 이득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좀 더 법에 집중을 하고 법 외의 공부를 하되 비율을 한 7대3 정도로 맞춰서 시간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공부를 하겠다고 커리큘럼을 짜놓은 게 있는데, 조세법, 채무자회생법, 지적재산권법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법이 아닌 분야는 경매. 근데 사실 경매도 법이랑 100% 구별되어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민법과 강제집행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경매, 그리고 경영학 공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저는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의 비율을 7대3 정도로 맞춰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는 제가 시간을 썼을 때 낼 수 있는 가치가 고가치인가 저가치인가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서 최대한 효율적이면서 가치가 높은 일을 창출해내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제가 변호사로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일 중에 가장 고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전통적인 송무, 소송, 그리고 자문의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펌을 들어오게 됐던 계기도 내가 변호사고 그동안 내가 송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데 왜 회사에서 회사원처럼 살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로펌의 파트너로 들어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를 제가 공부를 해서 실제로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잘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은 맡기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세금 신고하는 거 이런 거 직접 하고 있지 않고요. 마케팅 같은 것도 제가 직접 하고 있지 않아요. 더 잘하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유튜브나 강의 그리고 방송 같은 것들을 그래도 좀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저의 제2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정말 솔직한 저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저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주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유튜브나 강의 같은 것도 제가 굉장히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게 정말 축복이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의 리스트를 쭉 세워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조금 덜 잘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거나 다른 곳에 외주를 주는 것도 시간 관리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메타인지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했을 때 잘하고 뭘 했을 때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난 진짜 모르겠다. 평생 내가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어렵다. 이런 분들은 요즘에 뭐 MBTI 같은 것들 되게 많잖아요. MBTI 말고 그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 이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면서 나의 성향을 계속해서 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시간 관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둘 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E하고 I만 하더라도 내가 주말에 집에 있는 게 좋은지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좋은 사람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J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공부할 때 굉장히 계획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MBTI를 해보니까 P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다시 돌아봤더니 저는 정말 벼락치기, 그러니까 일을 할 때나 유튜브를 할 때나 좀 이렇게 에너지를 확 받아서 몰아치기를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회사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로 뒀던 게 나는 시간 관리를 할 때 벼락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남들이 없는 시간, 조용한 시간, 새벽때나 저녁 시간대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 사람이란 걸 알게 돼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회사를 찾는 걸 우선순위에 두고 찾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할 때 만약에 내가 그냥 뭐 남들이 넷플릭스 10시간 보면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넷플릭스 보는 거 나도 내 시간 관리에 넣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성취욕구가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넷플릭스 10시간 보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성취욕구가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어떤 강의를 수강을 하거나 어떤 조그마한 자격증을 하나 따는 계획을 넣거나 이게 더 행복하고 내 시간 관리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서 시간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많이 놀면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불면증이 있었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막 술도 많이 먹고 수면 유도제 같은 것도 먹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몸이 피곤하잖아요. 집에 가서 침대에 눕기만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도 해결이 되고 내가 뭔가를 공부해 나간다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저는 노는 게 막연히 노는 것보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을 다 이룬 다음에 보상 차원에서 노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내 시간 관리, 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벌써 한 달 정도 지나갔는데 1월 얼마나 만족하면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하고 우선순위 정하는 거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